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부터 이틀간 강원 정선과 속초, 고성, 양구를 방문해 문화관광 산업을 점검합니다. 특히 지난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속초에서는 속초 관광산업을 음식문화도시로 활성화할 방안을 주민들과 논의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게트 위에 홍게를 올린 식전 음식부터 새치와 꽁치, 명태, 초태전까지. 속초의 제철 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과거 생선을 말리는 덕장을 리모델링한 문화예술 체험 공간에서 지역 예술인들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속초의 음식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이북만두 체험을 해서 그거를 국을 끓여서 만둣국을 먹으면서 아바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분들이 더 궁금해하고 더 많이 좋아하셔요. 유인촌 장관의 이번 속초 방문은 지난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속초의 문화도시 추진 계획을 살피고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내 문화도시는 원주와 춘천, 강릉, 영월, 속초까지 모두 5곳. 특히 속초는 식혜와 젓갈, 아바이 순대 등 실향민 문화가 반영된 독특한 식생활을 배경으로 세계적인 음식 문화 도시가 될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잘 엮어서 이야기와 음식과 또 거기에 또 다른 문화가 접목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하여간 그게 문화로만 끝나지 않고 좀 경제적인 효과까지 날 수 있도록. 속초시는 과거 속초의 경제를 이끌었던 어업 기반 공간, 수산물 공동 할복장을 속초의 새로운 음식 문화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관광객은 물론 크루즈와도 연계해 외국인들이 속초의 음식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문화 복합 공간의 의미를 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과 그리고 밖에 있는 하수물 처리장을 제외하고 다 철거를 한 이후에 2층에다가 이렇게 증축을 해서 저희가 문화시설로 다시 재탄생될 계획입니다.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에 이어 속초를 찾은 유인촌 장관은 내일 통일전망대와 DMZ 박물관 등 고성 지역의 안보관광지를 방문하고 이어 양구군 백자박물관과 박수근 미술관에서 지역 예술인들을 만나 창작 여건 조성을 위한 현장 점검을 펼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산불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3월 말 영남 지역 산불 당시 진화에 나섰던 산림청 헬기에서 찍은 영상을 저희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현장을 하늘에서 보면 더 처참한데요. 영남 지역 산불 이후 한 달여 동안에도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어 산림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겋게 타고 있는 산불을 향해 헬기가 날아갑니다. 일몰과 동시에 투입됐던 헬기들을 모두 철수시킨 뒤 마지막으로 공중에 남은 리더 헬기가 현장 상황을 지휘부에 보고하기 위해 촬영한 영상입니다. 온통 뿌연 연기 속에 좋기 30km는 되는 화선이 선명하게 보이고 산불의 한가운데를 정면으로 돌파해 최대한 불에 가깝게 저공 비행하며 일몰 전 마지막 한 번의 물을 더 뿌립니다. 일몰이 다 돼가면서 모든 헬기들을 다 철수를 시킨 상태였습니다. 진짜 화산 폭발한 듯이 그런 연기가 발생하면서 불이 민가 쪽으로 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물을 뿌리자. 헬기가 일출부터 일몰까지 하늘을 날아다닐 때 지상에선 진화대원들이 가장 불이 센 곳을 찾아 들어가 불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3월 22일 경남 창녕에선 산불 진화대원 2명이 숨지기도 했을 정도로 모든 현장, 모든 순간이 다 위험했습니다. 바람방에 바뀌어버리면 갑자기 불을 등지고 들어갔다가 불을 보면서 지금 갑자기 덮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아마 이 산소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이제 아마 호흡곤란이나 질식이. 산불이 열흘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헬기 정비사들까지도 현장에 투입돼 24시간 긴급 정비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11시까지 12시까지 이렇게 정비를 하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또 나가서 또 불 또 한국도 지원을 해주고 정비사들도 아마 굉장히 이번에 아마 한 일주일 동안 한 10일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아주 좀 이렇게 좀
더 오래 지속됐으면 아마 다 쓰러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5월 7일 기준 지금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348건에 피해 면적은 1,579.97헥타르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 279건과 피해 면적 131.94헥타르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영남 산불이 꺼진 뒤 지금까지 한 달여간 100건가량의 산불이 추가로 발생한 상황에서 산불 조심 기간인 15일까지는 아직도 일주일 넘게 남았습니다. 산림청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번 주까지 날씨를 지켜본 뒤 다음 주에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릉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15일에 마치는 대신 진화대원들은 이달 말까지 연장 근무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올해 학교 현장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적용된 수업에는 칠판 대신 스크린이, 공책 대신 태블릿이 자리하게 됐는데요. 아직 교실에선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실. 책상마다 교과서 대신 스마트 패드가 놓여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탑재된 패드로 학생들은 문제를 풀고 교사는 실시간으로 풀이 과정을 확인합니다. 틀린 문제는 수준에 맞춰 다시 안내되고 피드백도 즉시 이뤄집니다. 학생과 교사가 같은 화면을 보며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수업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니까 더 신기하고 재밌고 그 앞에 나오는 걸로 친구들이 어떻게 풀었는지도 볼 수 있고.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 과목은 수학과 영어, 정보.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1, 고1 학생들입니다. 도입 첫 해인 올해 신청 학교는 도내 627개 초중고 가운데 약 42%인 268곳. 하지만 강원도교육청 조사 결과 실제로 디지털 교과서를 수업에서 활용하는 학교는 19%에 그쳤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준비 미흡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없는 출판사도 있는 데다 예상만큼 학습 효율성이 높지 않고 학생마다 기기 활용 능력에도 차이가 나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교과서 선정을 하고 작년에 이제 AIDT 교과서도 선정을 했었는데 교과서 출판사 같은 경우는 수학 같은 거 10개 정도가 되는데 AIDT는 한 4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AI 기반 교육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수를 통해서 이 디지털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홍보하고 안내해야 되지 않을까. 또 AI 디지털 교과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도입된 전자칠판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 때문에 밖에 나서기 걱정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주로 지하철이 발달한 대도시 문제로 알려진 이 땅꺼짐 현상. 10년치 통계를 분석했더니 강원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많았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생명을 앗아간 서울 강동구 대형 싱크홀. 한 달도 채 안 돼 서울 마포 지하철역 주변에 땅꺼짐이 또 발생하면서 싱크홀 공포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엄청 크게 생기더라고요. 막 사람들 빨려 들어가는 것도 보고 무섭긴 했어요. 바로 이튿날 원주 혁신도시에 생긴 도로 균열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인근 공공기관에서는 도로 꺼짐에 의한 사고 위험이 있으니 퇴근 시 주의하라는 문자를 발송했고 원주시와 경찰이 도로를 긴급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원주시 조사 결과 단순히 도로에 금이 간 걸로 확인됐지만 시민들은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진 않을까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주로 지하철이 발달하고 굴착공사가 빈번한 수도권에 많은 것으로 알려진 땅꺼짐. 사실 강원도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2,126개 가운데 13%인 272개가 강원에 집중됐는데 이는 20%를 차지한 경기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였습니다. 3년 전 양양에서 편의점이 무너져 내렸던 대형 땅꺼짐 외에도 원주에서도 아파트와 건물 주차장, 전통시장 등에서 폭 1m가 넘는 땅꺼짐이 발생해 차량 바퀴가 빠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각종 굴착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매립된 파이프 관리를 소홀했거나
노후된 상화수도관을 보수할 때 땅속 빈 공간을 제때 메우지 못한 게 강원 땅꺼짐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 원주 혁신에서도 그 도로가 갈라져서 그런 뉴스 기사 뜬 것도 있었어가지고 좀 더 주의하고 있는. 원주시는 양양 땅꺼짐 직후 노후 하수관 300km 주변 빈 공간에 대해 첫 조사에 들어가 보수를 완료했고 5년이 지난 2027년쯤 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 택지 기업 도시를 제외해놓고 하수 처리 구역 전반적으로 다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점이 도출됐던 게 한 21건 정도 됐고요. 23년 12월에 보수 다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강원도는 지하 안전을 담당할 부서도 정해진 게 없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 굴착공사장 주변으로 한정해 집안 치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5년에 한 번 하는 지하 안전계획 수립과 땅속 빈 공간 조사의 주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짧은 주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조사해서 나온 결과를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수도관 등 땅꺼짐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점 관리 시설로 정해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킨 건 충남 당진시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했던 김한근 전 강릉시장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민주당 강원도당을 찾아 입당 원서를 낸 뒤 이번 결정은 단순히 당을 옮기는 것이 아닌 기득권 카르텔 정치와 결별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이제 민주당이라는 새로운 갑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깨기 위한 싸움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시장을 지지하는 1000여 명도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광우 삼척시의원이 박상수 삼척시장과 삼척시의회에 삼척 핵발전소 건립 시도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광우 의원은 제26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최근 원더급 일부 마을에서 핵발전소 유치를 위한 마을 설명회가 예정됐다 거센 반발로 무산된 사실이 있다며 삼척 지역의 핵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일부 세력에 명확히 경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삼척 지역은 핵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30년 가까이 지역 갈등이 이어지다 핵발전소 건립 계획이 아예 폐지된 만큼 핵발전소 유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박상수 시장과 시의회에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릉시가 경포에 조성할 예정인 대관람차 설치 사업에 건진법사 전성배 게이트 연루 의혹에 휩싸인 히림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가 지난달 24일 수익형 민간 투자 방식으로 조성할 경포 대관람차 사업 설명회를 열어 모두 6개 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히림이 협력사인 업체도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히림은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의 주요 전시를 후원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 등의 관저 이전 공사 관련 설계 감리 용역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삼척 도계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조기 폐광 반대 공동투쟁위원회가 정부의 생존권 대책을 내놓으라며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삼척 도계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약속한 지정 면세점 특별 허가 발표와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한시적 가행광산 특구 지정을 요구하며 주민 요구사항 협의기구 구성을 즉각 발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오는 26일까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투쟁 시작 150일이 되는 28일을 기점으로 5,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궐기 대회에 나서는 한편 도계광업소 폐광 저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일 강릉해양경찰서 개서식 당시 화환 대신 기증받았던 쌀을 해경이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했습니다. 강릉해경은 개서식을 앞두고 초청장에 축하 화환은 정중히 사양하지만 대신 쌀 화환을 보내주시면 뜻깊은 곳에 쓰겠다는 문구를 넣어보냈고 이후 강릉과 양양 지역 39개 지역단체에서 쌀 500kg을 보내왔습니다. 강릉해경은 이 쌀을 모두 강릉 지역의 한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했으며 앞으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이 오는 7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 사업은 다수의 복리 증진, 재난 재해 예방, 주민 소득 증대에 직접 연관된 사업 등으로 도로 포장 등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이나 한 해 안에 마칠 수 없는 사업 등은 제외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